약간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놀라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투자 기간입니다. 내 이 5천만 원이 1년 후에 쓸 돈인가 5년 후에 쓸 돈인가 그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? 말아야 됩니까? 그럴 때 저는 대답은 안 합니다. 못 합니다. 왜? 그분의 형편을 모르고는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그분은 내심 저한테 뭘 물어봤느냐? 주가가 오를까요? 떨어질까요?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런데요,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에 가시면은 설문지 방식에 의해서 형편을 물어보는 설문지를 줍니다. 지금 5가지 요소를 녹인 설문지입니다. 그런 설문지를 받으면 이 성의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쪽에서 사모님은 이 정도의 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군요. 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.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. 근데 그런 게 복잡하고 귀찮아다. 그러시면은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4개는 생략하고 자기 나이, 가장 중요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.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? 나이만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법.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. 자세히 뺄 필요 없습니다. 30대, 40대, 50대 이렇게 뺍니다. 내가 40대다.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습니다. 이 말은 40대 투자자는 60%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40%는 채권형 CMA 안정적인 데 넣으세요. 이런 뜻입니다.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. 내가 오늘 재테크 강좌라고 그래서 주가 예측이나 해줄까? 종목이나 하나 찍어줄까? 이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저 사람은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? 아닙니다.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런 비율을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우선 여기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3가지 종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일 위 거는 한 30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거는 시세 차익 추구 영역입니다. 그러니까 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70 내지 75%를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안정 중시형입니다. 그러니까 50% 정도만 주식형에 넣은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이 비율을 짜야 되는 겁니다. 포트폴리오를 짭니다. 그래서 비율을 짠 뒤에는 갖고 있는 돈을 그 비율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펀드를 사서 넣으셔야 됩니다. 여기서 우량 펀드를 사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량 펀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선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농협, 금융기관에 우량 펀드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. 가서 물어보십니다.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비율로 투자하려고 합니다. 여기에 맞는 펀드를 골라주세요. 그러면 거기서 사모님 주식형 펀드, 채권형 펀드, CMA 골라줄 겁니다. 그러면 그냥 사면 안 됩니다. 그 펀드가 우량 펀드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? 1번, 운용회사의 평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?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인가? 이걸 물어보고 사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펀드를 살 때 어디서 사는가? 국민은행, 삼성증권, 농협 이런 데서 펀드를 삽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내 펀드를 어떻게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. 아닙니다. 거기서는 팔기만 합니다. 내 펀드를 돈 벌게도 하고 손해보게도 만드는 게 어디냐? 무슨 투신운용사, 무슨 자산운용사입니다. 근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운용회사가 82개나 있습니다. 엄청나게 많습니다. 곧 100개 될 겁니다. 근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운용사는 아마 한 10개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볼 거, 이 펀드는 어느 회사가 운영합니까? 딴 데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펀드의 과거의 운용 성적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요즘 신문에 보면요, 특히 경제신문에 운용회사의 성적표가 발표가 됩니다. 근데 문제는 6개월 성적, 1년 성적, 3개월 성적, 이 단기 성적만을 발표합니다. 그거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. 왜? 6개월, 1년 정도는 운으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. 어쩌다가 운 좋게 잘한 펀드, 그거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. 최소한 3년, 가능하면 5년 정도의 성적표를 보셔야 됩니다. 3년 성적표 없는 펀드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1등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.
중상 정도의 운용 성적을 꾸준히 내는 펀드. 이게 좋은 펀드입니다. 그래프로 보시면 압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수수료입니다. 펀드 사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투자자 거의 없습니다. 1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. 그런데요,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이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.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5천만 원어치, 1억 원어치 주식형 펀드, 공격적인 펀드 사시면서 한꺼번에 사시면 안 됩니다. 나누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. 팔 때도 나누어서 팔고. 아마추어 투자가에게는 분할 매수, 분할 매도가 가장 무난합니다. 그래서 사고 싶은 펀드를 그 비율대로 다 사놨다. 그 다음에 할 일은 뭔가? 이제는 그 펀드가 제대로 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.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? 기간을 정합니다. 3개월, 6개월, 1년.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제 펀드 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점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50대 투자자가 주식 100에서 50 빼면 50 남으니까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50, 채권형 펀드에 40, CM에 10% 투자해서 시작했다.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다. 예를 들어서.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주가가 오르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65%로 늘어났다.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? 주식형 65 중에서 늘어난 15%만큼만 팝니다. 이걸 줄어든 채권형 CMA로 옮깁니다. 원위치 세 번째 줄 다시 50대 40